민박진정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독학 11강 도면 단위 변환 측정 축적 동적 입력 계산값 명령어 강좌. 자, 강의의 교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해당 강좌 포스팅을 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민박진장의 스털링 엔진 사랑방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실 수 있으시고요. 상단 메뉴 오토캐드 공부 카테고리에서 해당 강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토캐드에서는 이미 제작된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단위로 변경을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위만 변경을 하게 되면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간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객체 관계를 단위 변경에 맞춰서 변화시켜 줘야 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들이 측정, 메주어 지오메트리와 동적 입력, dyn 모드, 축척, 스케일 명령과 계산값, 이게 어퍼스트로피로 해야 되나요? 어퍼스트로피 cal 명령어를 포함해서 도면 단위를 변환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파일이 필요하니까 연습 파일로 만들어진 2D CAD 도면 11강 사용을 불러보겠습니다. 요 연습 파일들은 블로그 2강 파일들의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받기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그 디렉토리 만드셔서 풀어두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사용되는 연습 파일들은 제 블로그 이웃인 네이버 블로거 스터디 캐드캠님의 블로그 2D 연습 도면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스터디 캐드캠님 블로그를 방문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네이버 검색창에 스터디 캐드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블로그 방문하시면 공개된 다양한 2D, 3D 캐드 도면이 있으니까 연습 도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요. 거기에 다양한 도면들 참고하셔서 하나씩 직접 그려보시면 금방 숙달되실 겁니다. 자, 강의로 다시 돌아가세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불러올 때 어떻게 했죠?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열기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 눌러가지고 열기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또 어떻게 했었죠? 여기 새 탭 눌러가지고 새 탭 눌러서 여기 나오는 파일 열기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명령행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죠? open 네, 이렇게 해서 파일 선택 대화창이 나타나면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열기 누르면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 도면은 원래는 치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치수가 표현이 되어 있던 도면을 치수를 지금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는 도면층이라는 레이어 명령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초보 탈출 하시려면 나중에 배우는 이 레이어 명령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당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CAD 작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치수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객체들을 적당히 구성을 시키고 거의 마지막 즈음에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제작하는 과정에도 이 부분을 그 수치를 직접 보고 있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이거는 반지름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측정하는 명령이 measure geometry입니다. 원래 명령은 MEA, SURE, GEOM. 자, 명령행에다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가명이 MEA예요. MEA. 자, 입력을 하니까 나타납니다. 맨 위에 MEA 하고 괄호 열고 measure geometry GEOM 이라고 나타나죠. 요거 F1키 한번 눌러서 도움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불러왔습니다. 네.
선택한 객체 또는 연속 점의 거리, 반지름, 각도, 면적, 최적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번씩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행의 MEA 이렇게 해서 입력할 수도 있었지만 리본에도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홈 탭에 지금 유틸리티에 가시면 계산기가 여기 있고요. 빠른 계산기입니다. 여기 길이 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해서 화살표가 좀 작은 삼각형이 있죠. 요거 누르면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자,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똑같은 명령인데 반지름 측정할 수 있고요. 각도, 면적, 최적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 반지름 이거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요거 지금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명령행에서 직접 명령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MEA 엔터입니다. 그럼 Measure Geometry 명령 MEA SUR이 GEOM이 실행이 돼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옵션 입력해 가지고 기본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옵션 입력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뭔가를 입력을 해야지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DRAARV. 자, D를 입력을 해볼까요? D가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 측정하는 거예요. 엔터를 때렸더니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점 지정하세요.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점 지정했고요. 다시 와서 보니까 두 번째 점 또는 다중점이라고 돼 있죠. 다중점은 여러 개의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두 번째 점만 바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X 중분, 이게 X축이거든요. X 중분이 96, 이게 Y축이에요. Y축은 변화가 없었으니까 Y축 0. Z 중분, 여기 화면을 뚫고 화면상에서 위아래로 지금 화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모니터 앞쪽, 모니터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Z중분인데 그렇게는 측정을 안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자, 매주어 밑에 또 옵션 했네요. D 뭐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연속 명령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종료나 명령을 취소시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키가 있어요. ESC 키. 키보드에 ESC 키를 치면 어떤 명령이든 취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또 다른 곳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바로 하나만 실행을 시키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D 누르고 자, 측정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인가요? 자, 했더니 X중분 0이고 Y중분 48, Z중분은 0이에요. 다시 D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는 엔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명령을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D 누르고 엔터 누르는 것보다 D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빨라요. 첫 번째 점 지정 여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렀습니다. 결과 여기 나왔어요. 48 마이너스 48. 자, 그리고 다시 D를 눌러도 되는데 여기 마우스로 여기 거리 D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옵션 명령. 자, 눌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이 되죠. 자, 아까는 어떻게 됐죠? 아까는 마이너스 48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48로 나옵니다. 왜? 첫 번째 점보다 두 번째 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 48도 나오고 마이너스 48도 나오는데 거리라는 개념에서 거리에서 마이너스 48이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죠. 사실은 그냥 48로만 표시돼도 되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생각보다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매번 측정하고 나서 여기 와서 봐야 되고 X중분, Y중분, 뭐 Z중분까지 나오는데 그게 도움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명령을 종료시켜서 이 Measure Geometry 명령 중단시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입력을 하거나 입력 결과를 받아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토캐드 2015에는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동적 입력은 dyn 모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명령인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dyn 자, dy까지만 쳐도 어떻게 되죠? dy에 n까지 쳐야 되네요. dyn 쳤더니 밑에 모두가 자동으로 붙으면서 맨 위에 명령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인
동적 입력인 다이나믹 모드는 DYNMODE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가명은 DYN입니다. 자, 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오죠? DYN에 대한 색값을 입력하세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뭐야? 내용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 F1키. 자, F1키를 누르니까 시스템 변수 DYN 모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수를 입력해야 되고 정수를 입력해야 되고 0, 1, 2, 3을 입력할 수 있는데 0은 모든 동적 입력 기능을 끄는 거고 1은 포인터 입력을 켜는 거고 2는 치수 입력을 켜는 거고 3은 포인터 입력 및 치수 입력을 모두 켭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간단하게 무조건 3으로 입력하세요. 동적 입력은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다 켜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3으로 해서 치수나 뭐 이런 거 명령도 다 여기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원래 명령행 반드시 여기서 입력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입력했죠? GEM 메주어 같은 경우 메주어 지오메트리는 MEA를 입력하면 되죠. MEA. 나머지는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명령행에서 입력하지 않고 ESC를 친 다음에 자, 화면에 커서 아무데나 가져다 두고요. MEA 커서 옆에 입력하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선택할 수 있죠. 자, 하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에 동일하게 명령 입력한 것처럼 나타났는데 갑자기 여기 아래에 하얀 박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명령행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마우스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눌러서 하는 거죠. 여기에 옵션 입력에 뭐 입력하는 창이 없지만 그냥 키보드 D 눌러도 됩니다. 나타나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자,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거 해봤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죠? 두 번째 점을 미처 지정하기도 전에 이미 첫 번째 점부터 마우스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거리를 직접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96이라고 떴죠? 자, 명령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연속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옵션을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지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호나 원을 선택하라고 나왔나요? 이게 호거든요. 눌렀더니 바로 반지름이 12입니다. 여기에 표시 안 해주죠. 여기는 갔더니 지름이 24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반지름, 지름 그리고 또 옵션 입력 나와 있어요. 자, 옵션 입력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마우스로 눌러도 되지만 직접 입력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각도 A 한번 눌러볼까요? A 스페이스바. 자, 호원을 선택하거나 정점을 지정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어떻게 되죠? 이 호가 가지고 있는 각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진 펜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시켰는데 이런 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종료는 X 또는 ESC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세요. 자, 동적 입력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명령 입력 자체를 명령행에 꼭 안 해도 돼요. 결과도 여기까지 안 가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적 입력은 사용하시는 걸로 기를 드리세요. 자, 명령은 어떻게 됐었죠? DYNMOD DYNMOD. 자, DYN까지만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죠. 옵션 명령이고 시스템 변수 명령인데 어떻게 시스템 변수 명령인데 0, 1, 2, 3 중에 0 아니면 3만 쓰시면 돼요. 굳이 뭐 다른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동적 입력을 이용하다 보면 간혹 동적 입력 기능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dyn mod 해가지고 0을 입력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잠깐 동안 하시는 경우는 간편하게 동적 입력을 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토글 메뉴바에 보면 자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처럼 보이는 거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데 여기 올리니까 동적 입력 켜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 누르면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올려볼까요? 동적 입력 끄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눌렀을 때 동적 입력이 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상태가 동적 입력이 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르면 켜지게 되겠죠. 자, 눌렀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동적 입력이 켜져 있습니다라고 켜기 이렇게 보시죠. 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그
토글 명령 공간에 동적 입력 부분에 체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사용자화에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용자화. 그래서 동적 입력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동적 입력에 체크를 해줘야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자, 다시 사용자화 버튼 닫고요. 사용자화 버튼에 대해서는 뭐 이전 강의들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 토글 명령 공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몰아서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를 한꺼번에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이 동적 입력 켜기와 끄기 어떻게 차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동적 입력을 끄면 여기 지금 커서의 입력이 안 돼요. 해볼까요? DYN 모드 어디서 튀어나오죠? 명령행에 우리는 키보드 이 커서 옆에 입력을 하려고 그냥 때렸는데 명령행까지 안 오고요. 어떻게 됐죠? 바로 여기에서 명령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취소시켜 버리고요. measure GOM, MEA 입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MEA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커서에 지금 이 부분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명령행에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옵션 D 스페이스 했더니 첫 번째 점 지정, 두 번째 점 지정. 자, 했더니 결과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마치 DYN 모드 동적 입력 명령 실행시켜서 값을 0으로 준 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명령 취소하고요. 종료 눌러도 된다 그랬죠. ESC 키 눌러도 되지만 이번에는 종료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와서 동적 입력을 켜고 자, 동적 입력이 켜졌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MEA Measure Geometry Enter 어떻게 되죠? 이렇게 메뉴가 바로 뜨면서 여기서 명령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퀵드랍이라고 그럽니다. 퀵드랍. 재빨리 이렇게 쫙 펼쳐진다고 해서 퀵드랍 메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D를 선택을 하면 돼요. 스페이스바 뭐 D 누르고 스페이스바보다 더 빠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측정하고 네. 됐죠? 자, 여기 직선으로 해서 X축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 건데 다시 D 눌러서 여기서 여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67.8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두 번째 점까지 결정을 하면 단순히 67.88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X중분, Y중분 보여주죠. Y중분에 불필요한 마이너스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각도까지 지금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보여지니까 편리하죠. 거리 67.88. 자, 그러면 반지름 한번 봐볼까요? 반지름 이거 어떻게 되죠?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각도 한번 봐볼까요? 각도 요거 각도 어떻게 돼요? 180도 이렇게 안내되는 거죠. 물론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뭐 이 면적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얼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호, 길이, 명령, 취소, 뭐 합계, 지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잡다한 것들은 그 나중에 이제 숙달하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세요. 어떻게? F1 키를 누르면 도움말이 나타나니까 도움말에서 보시는 거예요. 도움말 참조를 많이 하실수록 초보를 빨리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 취소는 ESC. 자, 지금 우리는 이 도면을 불러다가 도면 작성 중에 아직 치수를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객체 거리라든지 반지름 측정하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었어요. 자, 동적 입력 시스템 변수 동적 입력 입력하는 방법, 토글 명령 공간에서 동적 입력 잠시 끄거나 켜는 방법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단위를 변환을 해볼 거예요. 단위 변환 어떻게 했었죠? 자, 유닛 명령 사용해서 했었죠. 자, 이미 동적 입력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만 돌아와서 아무데나 UN을 치면 유닛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UN 엔터나 스페이스바. 엔터 누를까요? 스페이스바 누를까요? 습관은 스페이스바로 들이세요. 스페이스바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밀리미터로 지금 되어 있죠. 자, 밀리미터로 해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길이 분할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6mm로 지금 안내되는 거예요.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사실은 유니트만 나오죠. 드로잉 유닛이 아니에요. 현재 드로잉 유닛
도면 단위는 밀리미터지만 표시되는 거는 그냥 유닛입니다. 96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ESC 쳐서 매조 명령 취소시키고요. 다시 유닛 명령 실행시킵니다. UN. 자, 나는 이거 인치 도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인치로 선택을 하고 확인. 자, 다시 거리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본에서 명령 실행시켜 볼까요? 자, 아이콘 찾아서 거리. 자, 첫 번째 점 지정하고요. 두 번째 점 지정을 했는데 동일하게 96으로 뜨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단위가 96이기 때문에 밀리미터에서 인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96mm였는데 지금은 96인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죠? 자, 우리는 도면에 사용되는 드로잉 유닛은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도면 자체의 각 객체 간의 상관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96 유닛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96 유닛이 아니라 인치로 변환이 됐을 때는 뭐 3.78 이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도면 자체가 그만큼 이렇게 작아져야 됩니다. 자, 줄이는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늘리고 줄이는 명령은 오토캐드에서 스케일 명령이 있습니다. 자, SC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적 입력이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굳이 명령행까지 가지 않고 SC 엔터. 자, SC 좀 너무 빨랐나요? SC 하고 보니까 명령이 뜨죠. 가명은 SC, 본명은 SCALE,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령행에 SC 또는 스케일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여기 리본에도 있습니다. 홈 탭에 수정 패널에 가시면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의 영어 명령이 스케일이에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 SC 스페이스바나 엔터 스페이스바 치겠습니다. 자, 하면 명령은 지금 실행이 됐고요. 여기 안내에 뭐라고 나오냐면 객체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이제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도면 전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스케일 명령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도면 단위를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설명하지 않고 이 부분에 필요한 것만 설명합니다. 객체는 모든 걸 선택하기 위해서 ALL all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선택이 끝났다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돼요. 스페이스바. 자, 명령 내용이 바뀌었죠. 자, 기준점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기준점 지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확대 축소를 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좀 많이 변화가 되는데 아직 화면상에서 이동하는 펜 명령이나 줌 명령을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원점 0,0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꼭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여기서 화면상에서 이게 줄어들 건데 줄어들다가 보면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확대되고 축소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마우스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비율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숫자로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 나누기 25.4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소수점 단위로만 해야 돼. 1대 몇의 비율로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포함된다든지 분수로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계산기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케일 명령이 동작 중이고요. 스케일 명령과 이 퀵 캘큘레이터 명령은 서로 중복 사용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핸드폰에 계산기 있죠? 그걸 이용하시다든지 아니면 계산기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재빨리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명령 중간에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운표 하나 치시고요. CAL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 명령을 실행시키는 건데 그 명령행 안에서 계산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캘큘레이터 어떻게 했죠? 다운표 CAL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자, 표현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걸 계산하실 건가요? 1 나누기 25.4 엔터. 어떻게 됐죠? 확 줄었습니다.
확 줄어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거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를 여기 한가운데다 대시고요. 마우스 가운데 보시면 휠 버튼이 있습니다. 휠 버튼을 위로 한 번씩 올려보세요. 확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능하면 중심점에다 대고 하세요. 아무데나 하고 하시면은 화면 바깥에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키우시면 됐고요. 다시 MEA 입력해서 지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MEA. 자, 옵션 거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했더니 3.78인치입니다 하고 맞게 지금 나온 거야. 자, 유닛으로 확인해 볼까요? UN 유니트 명령으로 확인을 하면 분명히 인치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8인치로 해서 96mm가 3.78인치로 변경이 된 거고요. 지금 객체 간의 관계에서는 96 유니트가 3.78 유니트로 줄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도면이 변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CAL 명령, 스케일 명령 이용하면 되죠. SC 엔터. 객체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all 선택하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서 객체 선택 종료됐으면 알려주고요. 기준점 지정하라고 그랬어요. 다른데 지정하면 골치 아픕니다. 저기 한가운데 정도를 하자고요. 한가운데 대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또 움직이니까 이거 움직이고 커지고 지금 보이시죠? 자, 비율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인치가 밀리미터로 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25.4배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5.4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엄청 커졌죠? 아까 여기 가운데점에 대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밀어 올렸죠? 이번엔 당겨 보세요. 한 칸씩.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화면이 제자리로 돌아온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마우스를 화면의 어느 지점에 대고 마우스 휠을 올리거나 내리면 커서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이것을 줌인 또는 줌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멀리 떨어지거나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보이는 형태로 해서 화면에 보이는 양식을 바꿔주는 명령이에요. 나중에 줌인, 줌아웃 다른 방식들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죠? 다시 유닛이 96 유닛으로 나오죠. 이건 밀리미터 유닛이에요. 3.78이 이 원래 객체에 대해서 3.78 유닛은 인치 유닛이었고 96 유닛은 밀리미터 유닛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UN 해가지고 유닛 틀렸죠? UN 해가지고 유닛 명령 실행시켜서 삽입 축척 제대로 맞게 하려면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인치 도면하고 밀리미터 도면을 변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밀리미터 도면을 센티미터 도면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미터 도면으로도 변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UN 눌러서 자,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고요.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환계수 어떻게 될까요? 밀리미터가 센티미터가 되려면 10분의 1로 변해야 돼요. 그럼 간단하겠죠? 어떻게 입력할까요? 스케일 명령으로 해야죠. SC, ALE, C만 해도 되고요. 객체 선택은 all. 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객체 선택 끝난 거 표시해주고, 자, 원점은 이런 경우 가운데 지정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비율 어떻게 해야 되죠? 0.1이죠. 0.1. 1에 대해서 0.1배로 해주세요. 그게 10분의 1입니다. 자,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그냥 바로 측정해 볼까요? 자, 길이, 거리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6 나오고 있죠. 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취소하고 이거 다시 밀리미터로 변환하려면 UN 해서 다시 밀리미터로 갈래요. 밀리미터로 변환해 줬어요. 자, 객체 관계도 바꿔줘야 되죠. 스케일 명령에서 10배 때리면 되는 겁니다. SCALE.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선택은 all. 자, 객체 선택 끝났으면 끝났다는 표시로 스페이스바 한 번 더. 기준점 이렇게 원점 해주고요. 비율 10배 해주면 다시 커졌거든요. 자, MEA 측정해 볼까요?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유닛 밀리미터 맞나요? 확인하려면 UN. 자, 밀리미터 맞죠? 정상적으로 다 되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뭐뭐 배웠나요? 도면 단위를 변환하기 위해서 측정,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동적 입력, 예, 그리고 스케일 명령 배웠고요. 스케일 명령 하면서 수식 바로 입력 안 되니까 계산된 값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따옴표 CAR 명령 배웠습니다. 자, 아주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도면 변환에 꼭 사용되는 명령들이니까 한 번씩 꼭 실행해 보시고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